안녕하세요. 재무를 쉽게 알려드리는 재무선배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2023년 3분기 실적이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죠. 오늘 기준입니다. 11월 6일 기준으로 실적 발표 기업수는 219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텐데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매출액 한번 볼까요? 상장회사의 3분기 누적 실적이 1303조였거든요. 작년에 동일한 기업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301조였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3분기 누적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현재 60조로 전년에 112조였거든요. 그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볼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이 금액과 율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금액만 떨어졌냐? 당연히 율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작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9%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현재는 5%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어떤 업종에서 성장이 있었고 어떤 업종에서 이익이 좀 많이 났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전반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게 좀 좋을 텐데요. 위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매출 성장률이 높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출 성장이 가장 높았던 업종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조선이죠. 조선이 거의 30% 가까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건설, 자동차, 기계, 음식료, 이런 전통적인 업종들이 많이 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작년 실적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3분기 실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입니다. 작년 3분기에서는 매출액이 20% 성장을 했었죠. 근데 그 성장을 했었던 게 바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기기 바이오가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화학 업종, 금속 업종, 반도체 업종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성장과 이익을 많이 가져간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운임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상하이 운임 지수는 거의 4배 가까이 좀 성장을 하면서 유통 운수업이 많이 성장했거든요. H&M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막 10조에 다다를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고, 그런데 올해 실적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까요? 그러면 작년에 성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반도체, 금속, 유통운수, 화학. 작년에 성장을 이끌었던 이런 업종들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고 유통운임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업종들에 대해서는 역성장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매출은 역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고요. 이익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를 함께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종별로 매출 성장을 비교를 해봤는데 영업이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52조 가까이 역성장을 했죠. 그런데 보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역성장이 일어났습니다. 53조가 역성장이 났었고 작년에 성장을 주도했었던 화학, 금속, 지주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일부 역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유통 운수 업종은 1조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나름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올해 3분기의 누적의 실적은 자동차 그리고 조선업이 지금 3조 회복을 했거든요. 자동차와 조선업이 영업이익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업종별로 한 번씩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이 가장 좋았던 조선업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데이터를 제가 만들었는데 실적 발표일이 11월 6일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전체 업종에 대한 순위입니다. 이 전체 업종을 보시면 어디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역성장했는지 볼 수 있죠.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역성장했나요? 작년에 3분기 누적으로 8.7조 수준이었는데 현재 3분기 마이너스 8조, 거의 16조가 넘게 빠졌네요. 하이닉스의 적자가 되게 많이 컸었고 또 삼성전자의 역성장액이 35조,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43조 가까이가 이익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현대건설,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종별로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을 보시면은 조선업종에 지금 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네요. 전체를 보시면 매출이
29% 성장을 했네요. 조선업이. 모든 기업들이 다 고루 성장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흑자 전환을 했었고 하나오션도 전환을 못했지만 1조 가까이 영업이익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영업이익이 거의 0% 수준으로 이제 겨우 손익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현재 조선업의 업황이 매우 좋거든요. 그 업종을 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작년에 그 이익을 엄청나게 거뒀던 유통운수업,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로도 동일한 사항이었거든요. 그 유통운수업에서 HMM은 뭐 10조의 이익을 거두고 뭐 LX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도 1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현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돌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높은 현금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업의 업황이 개선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3일 PwC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규모의 이익을 실현한 해운사들의 신규 선박을 발주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 노후 선박의 단순 교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해사기구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점차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전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운반선 등의 특수 선박들의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다. 친환경선은 그 가격이 기존 선박 대비 20% 정도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한 거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설 업종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건설을 딱 눌러보시면 현재 13개, 14개 기업이 발표를 했네요. 전체 매출의 성장은 23%, 영업이익의 성장은 2%, 전년과 이제 비슷한 수준이죠. 그 중에서 이제 매출이 가장 높았었던 현대건설을 보면 현대건설은 매출이 37%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이 28% 성장했습니다. 현재 건설도 수주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움 러닝 터널, 그리고 이라크의 바스라 정유 공장, 폴란드의 올레핀 확장 공사, 이런 해외 대형 공사들이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고 국내 주택 부문 실적들도 이제 반영돼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GS건설이 적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지난 2분기에 인천 건단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재시공 비용 거의 5,500억이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역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감안하면 거의 전년 수준의 이익을 가져왔었어야 됐다. 다음은 이제 건설을 받고 다른 업종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를 보면 좋겠네요. 자동차를 보면 동그라미의 크기가 매출액의 크기고요. 지금 자동차 전체적으로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 21%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73%나 성장을 했네요. 특히 현대차, 기아차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거의 80에서 지금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에서는 특히 전기차의 업황이 되게 좋지 않거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거의 20% 가까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6%로 지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지금 가격의 경쟁력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익률이 그만큼 줄고 있고 뭐 포드나 GM의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지금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좀 다른 부분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현기차는 지금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매출의 10% 가까이 비중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의 이익률은 기존의 내연 기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라인업의 확대, 제네시스와 SUV 판매량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올라왔죠. 그 부분이 전체 영업이익의 성장을 크게 견인을 했다. 그래서 이익률도 거의 10에서 12%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매출의 큰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모두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경쟁력이 지금 매우 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종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업종이었죠. 기계 업종을 보면 기계 업종도 큰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42%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글로벌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 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기에 대한 수출이 많아지고 있고 그 수혜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종별로 하나씩 또 들어가서 볼까요? IT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IT 업종은 매출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플러스 5%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 SDS만 지금 역성장을 했네요. 다른 네이버, 뭐 포스코 DX, 이니시스 이런 회사들은 모두 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SDS의 실적은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데 왜 역성장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먼저 분기별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실적은 작년에 4.6조, 거의 4조 가까이 넘는 실적을 달성하다가 현재 다시 3조 수준으로 빠졌거든요. 삼성 SDS는 매출에 대한 구성을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삼성 SDS는 매출이 IT 서비스와 물류로 영역을 나눠져 있는데 IT 서비스의 경우는 매출이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물류 서비스가 전년 대비 크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물류 업종 자체가 전년에 큰 성장을 했고 올해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그 떨어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현재 이제 물류에 대한 이익까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IT 업종 자체는 전년과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 건강미용 보시면 이제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큰 부분인데 소폭 역성장을 진행하고 있고 이익이 많이 빠지고 있다. 이게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광고인제를 하면 우리나라 회사의 화장품이 항상 상위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위 20위 안에 하나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의 한국 화장품 수요가 많이 감소한 영향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은 받고, 금속 철강 업종도 작년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이제 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익률이 평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의 5에서 10%. NIST의 경우에만 홀로 높은 성장을 기록을 했었네요. 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기계를 이제 받고, 디스플레이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액이 가장 비중이 큰데요. 14조 매출액이 있었고 전년 대비 26% 역성장했죠.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1.4조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지 감사 보고서를 한번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2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으로 지금 매출원가가 매출을 상회하는 높은 매출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할 때마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그래도 매출 총액이 좀 나서 어떤 판관비라던가 기타 연구 개발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적자가 났다면 올해는 아예 회수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저업은 골프전의 성장이 좀 줄었네요. 그리고 여행 업종이 지금 다시 회복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는 지금 고른 성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진단키트의 감소의 영향이 이익의 역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네, 이제 반도체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성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금 디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는 3조 원대 지금 영업 손실이 났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분기별로 거의 14조, 15조의 이익을 거뒀지만 현재는 이제 재고 과잉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 영업이익이 현대차한테 역전을 당하는 수준까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는 큰 손실을 아직도 내고 있고, 다만 이제 모바일 사업 부분이 또 3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비자 가전, 그리고 하마 전장 부품 이런 부분들이 메이크업 하면서 흑자는 났지만, 지금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 영업 손실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지업종, 뭐 생활업종, 교육업종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패션업은 F&F 잘하고 있죠. MLB, 디스커버리 이런 회사들의 성장이 꾸준하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고, 영업이 거의 30%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LG 이노텍은 성장이 없었고 또 이익도 역성장을 이제 크게 했네요. 다음은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전체는 이제 4% 성장, 이익은 8% 성장했네요. 지금 LS 일렉트릭, 신재생 에너지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효성중공업 발전, 그다음에 SGC 에너지,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이거 이제 변압기 공장 증설을 했죠. 중공업 분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분야의 성장을 그대로 수혜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선 케이블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미국에서 중국 제품을 막으면서 올해 1분기에 이제 전선 시장이 바짝 수주를 땡기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다시 수입을 막았죠. 그러니까 자국 중심의 제품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매출의 수주가 확 떨어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시장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엔터 시장은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하이브가 성장했고, CGV가 다시 역성장을 회복을 했네요. 흑자 전환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성장 추세가 조금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익률을 높게 가져가고 있고, 이제 유통 운수의 경우에 에어부산, 항공업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전년에 굉장히 많이 이익을 거뒀던 삼성물산,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뭐 LX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물류 운임의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에 약간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이익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율 자체는 워낙 중개하고 물류를 하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는 높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익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조 넘는 이익을 이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음식료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네요. 이제 의료기기, 자동차 아까 봤죠? 그리고 전자, 제약. 네, 이상으로 현재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을 하나둘씩 지금 살펴봤는데요. 계속 실적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실적이 나올 때마다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상장 회사 전체 업종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추세인가, 아니면 역성장을 하는 추세인가,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 어떤 비즈니스 구조에서 수익이 결정되는 부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실적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또 특이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를 쉽게 알려드리는 재무선배였습니다.